2025년 2월 20일입니다. 어제는 원래 편파TV 생방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몸살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쉬어야 되는데 어제는 그래서 못했어요. 얘는 푹 유천 집에 가서 뜨거운 물 샤워를 하고 푹 자니까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확실히 잠자리가 편해야지. 잠자리도 편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겨울일수록 더운 물, 따뜻한 물, 샤워나 목욕 같은 게 저희 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죠. 젊은 사람들은 사실 젊을 때는 골병 든다는 것이 잘 모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다 끝나고 이제 고대로 학교로 와서 안암동부터 거의 뭐 그냥 자취 겸 뭐 언제는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고 뭐 기숙사도 있고 별의별 주거 형태를 다 했죠. 고시원도 있어보고 고시촌도 있어보고 옥탑방 반지하 뭐 별의별. 그리고 이제 뭐 주차장에서도 자보고. 근데 골병 들어요. 골병. 겨울 같은 데는. 근데 그땐 못 느끼죠.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은 이제 이게 골병이구나. 어, 뭐 이렇게 이제 갑자기 또 어제 또 우리 단톡방에서 많이 걱정해 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답을 드리고 싶었지만은 사실 그냥 푹 쉬고 개운하게 낫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에서야 제가 방송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단톡방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다시 또 이렇게 개운하게 원래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놈 녹화하러 일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향동 사무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 못 드리는 뜸은 이 뒤에 있는 이 토스로 후원해 주실 분들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성함이나 이런 걸 언급해 갖고 뭐 이렇게 감사한다고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지 말고 왜냐하면 또 그런 게 또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분도 있어서 어쨌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그렇고 이 가끔 토스 쪽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만 원씩이라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뭐 좀 크게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제가 따로 이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예전에 제 K뱅크 저 계좌번호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거기 쪽으로도 가끔 10,000원 뭐 이렇게 좀 소액이지만 소액이 아니죠. 큰 돈이죠. 또 보내주신 분도 있어서 제가 늘 감사드리는데 번번이 인사 못 드려서 하여튼 죄송하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몸이 좀 부실해 갖고 골병이 들어 갖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또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인간이 다 저같이 쪼잔하고 치사한 놈들입니다. 인간. 다가 아니라 저 같은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늘 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방송하려고 바로 했는데 제가 수요일마다 나가는 보도 TV조선의 사건팔이 24시라는데 이게 정찬배 앵커는 아마 저랑 나이가 동기죠, 동기. 근데 물론 정찬배 앵커는 이제 학교 동기는 아니고 그 사람이 연대 87일 것 같은데 제 느낌이 어쨌든 근데 거기서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다른 사건으로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뭐 전화로 분석도 해주고 그러는데, 오늘은 저는 몰랐는데 아마 어제 기사 나고 오늘 이렇게 기사 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40대 남성이 자기 부인을 살해해서 트렁크에 자기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고 다녔다고 하기보다는 이건 표현이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왜냐면 그런 영화도 많이 보시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나 그때쯤에 잔혹한 사이코패스 살인범들, 또는 잔혹한 강도 살인범들, 택시 강도 살인범들, 뭐 허종식인가 그런 놈도 있었죠. 길 가는 여성을 택시처럼 위장해서, 그래서 택시 뒤에 트렁크에 아니면 뒷자리에 네 다섯 구를 넣고 다니면서, 근데 그건 강도 살인인데, 택시 강도 택강 살인이지만 거기에도 이제 사위 말하는 이 가학성이, 잔혹성 가학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택시 강도 살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보면 유영철이라든가 사실은 강호성 같은 애들이 사실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살인에 대한 각성이 올라가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셔서 그렇지만은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살인을 했는데, 근데 그 살인을 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건 부부 간의 갈등 중에서 다툼이 다졌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겠고 그 폭력 상황에서 살인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작정하고 죽인 건 아닌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폭력을 행사하면 언젠가는 맞아 죽게 되겠죠. 근데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범인이, 남편이 감당을 할 정도의 어떤 인지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어떤 범죄라고 하는 큰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도 이거를 그 주저주저. 소위 결정장애죠. 그러니까 결정장애 정도를 가질 정도로 사실은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적장애가 아니라 어떤 뭐랄까 마음의 크기가 모자란 거죠. 인지의 크기가. 근데 사회생활은 잘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존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거죠. 뭐 이런 범죄가 나타나면 토막도 내고 뭐 어디 바다에도 던져버리고 산에도 묻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놈들이, 그것도 못하는 범인들. 파주에서 이 성매매 여성인데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남성을 자신을 이제 무시하고 공격하니까 죽였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토막을 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근데 그 다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그냥 남동공당, 인천 남동공당에 갔다, 골목에 탁 갔다,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지금 이 남편처럼 이게 죽이긴 죽였는데 이게 죽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될지, 이 시체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트렁크에 넣고 이제 집에 두긴 너무 뭐라고 하나 겁나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의 범행의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바깥에 갖다 놨는데, 뭐 수원 어디래요? 수원 공공 어떤 주차장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엔 이제 멀리 놨으니까 이제 자기 생활 쭉 한 거죠.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시신을 유기하고 태우고 어디 버리고 이런 것도 실제는
어떤 그것 자체의 심리적인 행동의 준비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인 거죠. 물론 이거를 쉽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전에 이와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행동 결정의 부분에서의 빠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안에 놓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물쭈물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게 더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는 묻는 거죠. 아니 그냥 그 트렁크에 넣고 다니면은 들킬 수도 있고 냄새도 날 텐데,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하 주차장에 넣은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수원의 어떤 월드컵 경기장 저 외곽에 저 넓은데, 아니면은 외곽이라도 사실 실제로 뭐 이제 요금 받지 않는데 이런데 공터에 갖다 놓으면은 사실 그렇게 차를 주차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지금 겨울이잖아요. 냄새가 납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나도 실제로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거기 또 다른 매연도 있고 똥냄새, 뭐 변냄새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그냥 그렇다가 어영부영 한 달, 두 달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 범인이 좀 더 지능적이었다고 하면 생활 반응을 남겼겠죠. 예를 들면은 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 잘 있어. 사실 잠깐 외국에 나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의 친정집 가족이 뭐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멀리 두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활번 없으니까 경찰이 압박하고 CCTV 이렇게 동선 확인하면 금방 나오죠. 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범인을 자기 애인이든 부인이든 죽였는데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장애가 강하고 그것을 끝까지 소유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에 침대 밑에 시멘트를 발라갖고 구들 밑에 발라갖고 아니면 물탱크에 올려서 거기서 몰아가는 이런 방식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살해는 또 덜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특히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 혹은 살인에 이르게 대한 범죄에서 여러 가지 시신의 유기라든가 시신의 처리 과정에 어떤 패턴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장 마지막한 패턴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얘가 진짜 작정하고 죽이려고 해서 어디에다 유기하려고 했는데 못한 건지도 다른.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조금만 수사해서 분석해보고 면담 한 번만 하면은 금방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어제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 이 사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붓청과 편집 알바를 살해한 30대, 이게 사실 정신질환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은 한 집에 사는 의붓청을 공격하고 그 어머니를 다치게 한 다음에 12일 오후에요, 시흥시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말리던 어머니를 다치게 하고 도망 나왔어요. 10분 만에 끔보 샷을 찔러 죽여요. 그 다음에 걸어갖고 2분 근처에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렀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치료받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20대 여성은 너무 억울하죠. 진짜. 왜냐? 사실은 의붓청이나 어머니야
사실 그 안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봐도, 그렇다고 해서 살인은 안 되지만, 근데 얘는 실제로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거리에 나와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다가 편의점 들어가서, 이게 너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되니까 이제 현행범으로 길거리에서 잡혔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근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른다. 네,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은 이 사람이, 그게, 이 범인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4월에 정신장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퇴원하고 약을 먹다가 끊었기 때문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무슨 자극이 들어오니까 자기고부형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어떤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거리를 나와서 하다가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어제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우리나라의 편의점에 대한 보안이 너무 약하다. 저도 오늘 올라오다가, 이천에서 아침에 올라오다가, 이제 어차피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랑 뭐 그 커피 한 잔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자 그 거기 알바생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벌판이야. 그러면 강도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남자 알바생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남자 알바생은 실제로는 거기서 그런 쪽에 더 임금이 높은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20대나 이런 30대든 오히려 더 3, 40, 40대, 50대 같은 소위 말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알바를 하고 취약한 거죠. 오히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더 취약할 수도 있고, 물론 비상벨도 있고 뭐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바로 공격하는데, 이게 뭐 그래서 사실은 다치고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U라든가 GS라든가 뭐 그외 뭐 세븐, 근데 그런 보건 장치 전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데 저기 이 슈퍼 뭐 그런 데 가보세요. 어떻습니까? 철창 밑에 총, 좀 더 심한 데면 방탄유리까지는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강도가 총 들이대면 돈 주라고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보험 처리가 되고, 괜히 흑인 애들 아니면 그 범죄자, 흑인 유색인 범죄자들, 이제 뭐 인종차별이나 그게 훨씬 더 많으니까, 백인 강도도 많지만 절대적으로 흑인 강도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권총으로 끝, 대응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도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외곽이나 아니면 좀 위험한 데는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비용이 안 나오죠. 오히려 차라리 그러기 위해선 남자 알바생 쓰고 그런 게 낫죠. 알바생을 둘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거기에 현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새 뭐 누가 거기서 그 현금으로 돈 내고 그 편의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뭐 이제 카드이고, 근데 문제는 담배를 파는 편의점이 문제예요. 왜냐면 사실은 담배는 단가가 세요. 그러니까 담배를 강도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단가가 센 것들이 그래도 요즘은 편의점에 꽤 있어요. 그런 데는 좀, 그래서 이건 진짜 이 20대 여성은 너무 억울하다. 이건 진짜 완전히, 이거 어떻게 했냐.
강도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뭐 사실은 저희 현금 이 계산하는 데와 그 사이에 뭐 바로 얼굴 앞이야. 그러니까 술 취한 놈이 쫓아와서 뭐 던지고 때리고 이게 그렇다고 무인점포란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무인점포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편의점을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지만 이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보안시설 들어가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사람은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거기 알바하러 갔다가 지금 이게 뭡니까? 또 하나는 이 사건에서 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범죄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대전 초등학교 사건의 그 교사 얘기도 하지만 이게 참 제가 이 정신과 의사들을 굉장히 뭐라 그러나 욕하고 싫어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별로 욕하고 싶지 않지만 가장 제가 화가 나는 건 그런 겁니다. 무조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신병, 우울증 이런 거는 범죄와 관련 없다. 제가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도 아니 이거 안다고 정신병이 범죄와 관련이 없어. 인과관계가 없어. 그런데 상관관계는 있다. 근데 그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상관관계 정도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해?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그 치료과목 쪽에 있는 애들 사실은 법무부. 근데 걔네들은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도돌이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사하고 돈 벌고 자기 전문성은 좋다. 그래. 근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뭐냐. 정신과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치료받는 그런 받지만 핵심적으로 심리상담이라든가 정신상담 같은 데에서도 역시 그 그 재원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범죄성 혹은 폭력성 혹은 잔혹성 관련된 지표라든가 데이터를 범죄 영역에 있는 사람과 같이 연구를 하거나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아니면 조금 열어주든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말하는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이거에 관련된 범죄 심리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관련된 뭐 자격이랄까 아니면 권한이랄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금 사실 프로파일러들이 그 초동생 살인 대전 초동생 살인의 그 교사를 접근하고 연구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거부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프로파일러들이 대전의 그 교사의 사건에 투입돼서 5명이나 투입돼서 뭘 한다고 하지만 면담을 못 하는데 면담을 강제적 의무적으로 의무해서 한 게 없는데 그냥 기록만 보고 이게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로파일러가 5명이나 투입돼갖고 뭐 궁금해갖고 물어보죠. 저런 답을 아니 5명이 투입된다 한들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프로파일러 되는 건 그냥 대전경찰청에 대전경찰이나 이런 놈들이 그냥 면피하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고 정신과 의사 놈들은 그냥 정신병 얘기하지 마라. 응?
정신병하고 범죄 관련시키지 마라 라고만 계속 지랄지랄들을 하고, 중요한 거는 그래, 누가 정신병하고 그게 관련이 있대냐. 그런데 적어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많은 얘기가, 즉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나오는 얘기들이 이 교사의 예를 들면 뭐 잔혹성 아니면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응급실에서 막 웃었다, 그리고 포렌식 해보니까 뭐 살인 도구를 검색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분명히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게 휴직했잖아. 복직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뭔가가 연관이 있어.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상관관계라는 거야. 분명히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공동 연구든 아니면 합동 연구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뭘 이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정신병하고 살인 연관시키지 마라 라고 의사단체나 이런 데 의사들이 지랄지랄하니까 언론은 그건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범인 개인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심리적 장애. 아니 이 교사가 분명히 그런 장애가 있고 심리적으로 장애고 진짜 뭐 말 그대로 사페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전혀 이게랑 무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마치 의사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들을 밖으로 지키는 것처럼, 응? 뭐 표면적으로는 뭐 환자들 보호하는 양 떠들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밖으로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범죄자의 잔혹 심리라든가 이상 심리를 다루고 연구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편해요. 정신과 의사들의 저 꼬락서니는. 근데 그래도 사실 정신병에 대한 낙인이 찍히면 안 되니까 그걸 알겠어. 그렇지만 그래서 뭘 하겠냐 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 영역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질환, 심리적 장애 이 사회에서 했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다 촘촘히 해야지 우리 사회가 안전한 거지. 아까 그 알바생 살해당한 거 보세요. 이 억울한 일 이외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수 발생하는데 그냥 그러면 정신병과 관련 없어. 응? 얘는 사페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문제야. 이걸로 끝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과 의사들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조금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대전초등학교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조금 더 변주만 울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가서, 근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가 나오는 게, 네? 포렌식 해보니까 살인도구 검색했다. 근데 실제로는 대면에서 수사도 못하고 있어. 그럼 대면에 수사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예전에 살인도구 검색해고 뭐 기사 봤다는 게, 그럼 언제 어떤 맥락에서 그게 중요하지. 저도 살인사건 기사 많이 봅니다. 보통 사람도 많이 봐요. 이게 참 잠깐 끊었다가요.